혜연 또 가족소통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두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 앞으로 나와주시죠.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행복한 노후 무작정 따라하기인데요. 이제 아무거나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꼭 EBS를 따라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제가 좀 짜증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라는 말이 그냥 평범하게 썼던 말인데 이게 막상 나이 들어보니까 노후라는 말이 은근히 사람을 좀 기분 나쁘게 하더라. 언제 경험을 했냐면,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게 턱걸이를 많이 합니다. 운동할 때. 한 15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배랑 같이 이렇게 턱걸이 하다가 어느 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후배가 저한테, 형님,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으신데 턱걸이를 정말 많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많이 하는 거지 꼭 네가 나이 10살을 강조할 필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가 솔직히요 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리고 떡 떠오른 게 뭐냐면 잘못한 게 많구나. 선배님들한테 선배님 그 연세에 비해서 정말 젊으신 거예요. 이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 한가안에 보면은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성에 대해서 차별적인 반응을 하지 말자. 그걸 듣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인간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게 나이 차별을 하지 말자. 근데 나이 들어가는 것도 조금 짜증나는데, 자꾸 사람들이 서로 나이 들었다고 일깨워줘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찔러도 힘들어 죽겠는데 서로 막 찔러 다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끝으로 꼭 한마디에 힘내. 너 같으면 힘내겠냐. 다 죽여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남이 찌는 것도 괜찮아. 어떨 때는요 내가 또 찔러요. 아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뭐 하다가 보니까 뭐를 까먹고 이제 그냥 오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휴 나이 들었나 봐. 뭘 자꾸 까먹어. 내가 볼 땐 그 여자 평생 까먹었어요. 나이 들어서 까먹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맨날 나이 들었대. 그리고 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 예, 그럴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나이 들었나 봐.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그건 나이 들어서 노화된 게 아니고요. 제가 깔끔히 설명해 드릴게요. 현관에 신발이 내 걸만 있으면 금방 찾죠. 근데 현관에 손님에서 신발이 수십 켤레 있으면 내 신발을 조금 늦게 찾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잠깐 가물가물하는 거는 노화나 퇴화가 아니라 뭐다? 이게 너무 많이 알아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스스로 뭐 한다? 노화됐다, 퇴화됐다. 이러니 내가 노화됐다, 퇴다 생각하니까 인생이 즐거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강의 제목도 이렇게 바꿔봤어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행복한 중년을 보내는 방법 오늘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데요. 한 번은 좀 약간 나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생각이 자꾸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강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옛날 어머니 스타일이죠. 난 이렇게 살았는데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근데 문제는 딸이 또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 말만 들었으니까. 이제 그건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 봐. 행복하지? 나 만만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되면 쟤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려다가 보니까 행복한 중년을 보내는 방법에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난 정말 행복할까?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해 죽겠다. 행복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모발 때문이다. 뭐래? 모발 이식을 했거든요. 여러분. 자신감 뿜뿜. 여러분. 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랐어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기분 좋아요. 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정말 슬픈 거는 뭐냐면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답답해요. 근데 또 거울 볼 때 후회가 돼요. 뭐가 후회가 되냐면 진작할 거야. 맞아.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에 했었으면 내가 10년 동안 정말 행복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또 슬퍼. 뭐가 슬프냐면 왜 나는 10년 전에 이걸 안 했을까? 돈이 없어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돈이 있어도 나한테 쓰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아이들 키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자라고 배운 게 부모는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닌 세대에 우리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살고 이제 나를 위해서 쓴다는 게 이제 남자답지도 않고 아버지 같지도 않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우연은 아니지만 이제 왜 그러면 이걸 또 결심을 했냐면 집안 어른께서 슬픈 얘기지만 뭐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뭐 안 드려도 다 어느 집에나 있는 얘기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근데 정말 성실히 살으셨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갔더니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러는데 아시잖아요. 어떻게 집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분이 뭘 잘못하셨지?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순간 내 미래도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남은 시간 즐겁게 살아야지 뭐. 근데 또 고민이 뭐냐면 즐겁게 살고 싶은데 즐겁게 사는 방법이 뭔지 또 모르겠어요. 안 살아봤어. 우리 다들 덕담해요.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근데 뭐가 즐겁게 사는 걸까? 하고 또 막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래서 심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서 인지 부조가 나타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외모 때문에 행복하면 그건 정말 삼류잖아요. 근데 외모 때문에 행복해요. 난 삼류인가 봐요, 진짜. 근데 이게 모발이 생기니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양심의 털, 이게 아니지 참. 이게 뭐가, 이 마음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저 또 내 머리 쳐다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내 머리 쳐다보잖아요? 나도 놀랬어. 이렇게 잘생긴지.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용기를 내니까 즐거워지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과감하게, 저 한번 이렇게, 아래 좀 잡아주세요. 저 바지 뵙고 과감하게 놀랐어요, 진짜. 찢어진 청바지 입고 한번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그 지난번에 저 나훈아 선생님께서 테스트용 할 때 찢어진 청바지 입었잖아요. 근데 저도 입고 싶은데 불안한 거야. 혹시 한번 입고 나갔다가 영원히 출연진이 당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용기 내서 입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찢은 청바지 잘 어울리나요? 멋있어. 아니, 뻥 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 관심 없어요. 아니야. 진짜 멋있어. 아무 관심이 없는데 중요한 건 나만 나를 보더라. 그래서 나도 보였는데. 머리를 심기로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아내가 문제입니다. 왜? 아내가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보 나 머리를 심기로 했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내가 당신 그 시원한 대머리에 반했다. 우리 아내가 변태인가 봐요. 왜 그걸 좋아해요? 그 많은 것 중에. 그래서 당신 입으로도 그렇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 머리가 갖고 신경 안 쓴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머리 신경 안 쓴다고 말했잖아. 근데 부모님들이 말하잖아. 나는 짜장면이 싫다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시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는 있잖아. 머리 신경 안 쓰고 말했지만 그거 거짓말이야. 스스로 이 모발 없는 거 있잖아. 이겨보려고 명상도 해봤어. 책도 읽어봤어요. 이러는 데는 이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심을 거야 하고 심었어요. 용기가 딱 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즐겁게 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용기, 작은 용기를 내는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큰 즐거움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용기를 내면 즐거움이 생기는데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살면서 이제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즐거움. 그래. 먹고 싶은 걸 좋은 사람과 같이 먹는 즐거움. 그래. 그런데 이 먹고 싶은 거를 뭐로 보냐면 실행의 즐거움. 일단 따라해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또 안 해요. 왜? 중년이 뭐가 문제냐? 아는 게 많아. 경험도 많아. 겁도 많아. 그러니까 뭐가 좋다 그러면 뭐부터 검색해? 부작용부터 검색해. 실행을 안 해, 실행을. 근데 나는 실행해봤잖아요. 이거 심은 놈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뭘 한다? 괄사 마사지로 턱선 관리를 합니다. 저녁마다 피부 마사지 혼자 합니다. 이때도 아내가 도와줘야 돼요. 열심히 할 때 도와주기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빤히 보고 있다가 왜? 바람 났어. 저기요. 동양은 못 출마죠. 쪽방은 깨져. 그러면 더럽다고 욕을 하지 말든가. 근데 계속 해요. 친구들이 이거 한다고 얘기하니까 놀려요. 뭐 떨어질 것 같대요.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뭐냐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붙어요. 이 날카로운 턱선, 이게요, 사람을 굉장히 든든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년 아빠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누가 여기 쓰레기를 버려요? 빨리 치워야 거기가 깨끗해집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면요, 계속 버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알아요.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소통이요. 아시겠지만 돈이 소통이부터. 돈 없으면 자꾸 떨어져요. 근데 은퇴하시면 뭐가 자꾸 떨어져요. 집사람이 계속 뭐라고 계속 기가 죽으니까 사실은요. 제가 턱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내 자존감 관리하는 거다. 난 죽지 않았다. 라고 해서 계속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때 부부가 같이 내조를 하면 좋아요. 부부 내조라는 게 이제는요, 밥 해주고 그런 게 내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로의 사기를 자꾸 올려주는 거. 서로의 사기를 올려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사기를 올려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행복하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너그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머리 심었잖아요. 턱걸이 15개 하잖아요. 벗으면 까무러칩니다. 장난 아니에요. 왜? 근데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즐겁게 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나가는 말이 좋은 말이 나가더라. 내가 속이 막 슬프잖아요. 나가는 말이 자꾸 독이 나가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있잖아요. 저 사람도 힘드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내가 머리 심고 이런 게 뭐냐면 나는 한때는 좀 고민한 게 난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썼어야 되는데 너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닐까?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엔 5월이 특별한 게 아니라 늘 좋다. 왜냐하면 제가 늘 기분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나 대출 나왔다. 근데 집사람한테 막 웃어대니까 왜 기분이 좋아? 대출 나왔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거 갖고 기분 좋아? 난 기분 좋아. 근데 이 모든 근원이 모발에 있더라. 난 몰랐어요. 내가 삼손인지.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니까 저기라 뭐라 해도 그냥 넘어가요. 바로 이겁니다. 아내분들도 너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 해봐야 상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즐거우면 돼요. 그냥 주저하지 말고 여행 떠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요. 이런 분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 분이 외국 여행을 한 달을 갔다 왔어. SNS를 보니까 주부인데. 그래서 어떻게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반대가 심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여행 가기로 다 예약해 놓고 아침날 밥 먹으면서 입에 밥 들어갔을 때 나 여행 가. 한 달 있다 올 거야. 근데 말을 못 하더래요. 그 잽싸게 가방 들고 튀었대요. 공항 갔더니 전화 왔더래요. 올 때 술 좀 사와. 근데 저는 그분이 굉장히 잘했다. 그죠? 왜? 내가 먼저 즐거워야 남편의 어떤 것도 배우자 즐거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시가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내가 속이 꽉 차니까 필요해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머리 심어서 힘든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먹고 싶은 것을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여행 가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패키지 여행 같은 삶이에요.
정해진 대로 끌려간 거예요. 이젠 그걸 벗어나서 자유여행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이기주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흔히 했던 말인데 이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주인공처럼 살아라. 주인공을 생각해 보니까 주인공은 늘 즐겁더라고요. 악역을 해도 즐겁고 슬픈 역을 해도 즐겁고 강도 역을 해도 즐겁고 왜? 주인공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어떤 즐거움이 열리지 않을까. 여러분,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즐거움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EBS 이 프로그램 무조건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즐겁고 행복해야 내 주변에 내 가족도 행복하게 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고민 상담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과 결혼 문제로 갈등이 많습니다. 올해 37세 된 장남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주변의 친구들도 이제는 거의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조바심에 아들에게 수시로 결혼을 독려하다 보니 아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급기야는 아들이 직장이 멀다는 핑계로 분가를 한 이후에 더욱 서먹서먹해져서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한번 집에 오면 간단히 식사만 하고 그냥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면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들과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정겹게 지낼 방안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 역시 지금 저희하고 함께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잠시 말씀 주신 아버님. 네. 3번에서 온 두 아들을 둔 노수영입니다. 네, 3번에서 오셨군요. 최근에 그 아드님하고 언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네. 집에 오면은 뭐 인사 의례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할 때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그런 일상적인 대화 이외에는 뭐 진솔한 대화는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김대현 선생님께서 좀 솔루션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드리죠. 저도 아들이 둘이어서 우리 큰아들 별명이 뒤통수였거든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뒤통수만 봐요. 말을 안 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나랑 한 달 살 때쯤 돼서 내가 고민한 게 뭐냐면 원칙을 정했습니다. 좋은 말도 하지 않는다. 화도 내지 않는다. 입 다물고 듣는다. 그런데 계속 한 달을 무슨 말도 들어주니까 이 친구가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어주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전 들어준 것밖에 없거든요. 하실 말씀 많은 거 알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들어서 그 친구의 입을 여는 게 중요하다. 요 팁만 지키시면 틀림없이 될 거로 저는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게 말씀 들으시고 뭔가 좀 무슨 느낌이 오신 것 같거든요. 지금 퍼뜩 드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그동안 뭐 좀 그 아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제 위주로 좀 내가 권위적으로 많이 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제는 뭐 뭔가 오늘이 뭐 약간의 계기라도 돼서 네. 또 변화의 시작이 되면은 좋겠고 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오늘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김창호, 김대현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네. 용기를 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사연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말씀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중학교 2학년 딸인데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서로 짜증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말을 이쁘게 먼저 하면 엄마를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애초에 크게 소리쳐요. 엄마로서 이겨보려고요. 소통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서로 이기겠다고 이제 네.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 뭐 김창욱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예. 뭐 제가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선생님이 네, 김대현 선생님. 네. 저도 아들이 사춘기,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듣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부모님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안 듣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힘드시겠지만, 뭐,
고행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줘야 될 필요는 있다. 네. 무조건 들어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맞서지 네. 말고 좀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하는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저 이제 그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과의 소통법으로 이제 1시간여 동안 같이 했는데요. 네. 가족과는 이제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은 가정의 달 특집 방송 2탄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하는 드디어. 세대 공감 척척 퀴즈쇼로 너무 다시 기대돼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